안녕하세요. 약 1000건이 넘는 재해상담을 진행한 대표 상담사 박대희입니다. 이별했거나 혹시 모를 이별을 대비하거나 이별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는요, 장거리 권태기 극복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권태기 증상을 다루어 봤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권태기를 극복,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주변에선 그러죠. 시간을 가져봐라. 네가 마음이 식은 거다. 그러니까 잠시 서로 좀 떨어져 있어 봐라. 사실 딱히 뚜렷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런 방법으로 과연 전편에서 말한 5가지 증상이 해결이 될까요? 이런 권태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저는 결과론적인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생각하고 권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권태는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권태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오늘은 장거리 연애로 인해 권태가 올 것 같은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락을 독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만큼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연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접점이 연락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연락으로 매달리고 집착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주 못 보니까 연락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상대방도 나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다른 건강한 방법이 필요해요. 가장 첫 번째로 유념하셔야 할 마음가짐은 연락을 당연하게 여기시기보단 아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날 수 없는 만큼 연락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수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느라 여러분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겠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많이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독촉하거나 사생활에 간섭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 돈 좀 아끼자. 경제적인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연애할 때 경제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왕복 4만원에서 5만원 이상이 든다면 그게 한 달에 2-3번 보더라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긴 해요. 두 사람이 공평하게 오가는 경우라면 그나마 낫겠지만 주로 한쪽에서만 오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게다가 장거리 연애에서는 한 번 만날 때 다른 연인들만큼 보지 못하는 걸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이 데이트 비용을 훨씬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숙박비까지 고려하면 한 번 만나는데 20만 원은 좀 훌쩍 넘겠죠.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사이가 소원해지지 않게 신경 써야 됩니다. 세 번째, 억지로 안 되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주 보자고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이상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사람 이름 같긴 한데 사람 이름은 아니고 이제 이 장거리 연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저희가 찾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장거리 연애 커플을 연구하던 오하이오 주립대 스탠포드 교수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120 이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거리 커플들이 일반 커플보다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를 자세히 보니까 장거리 커플이 일반 커플들보다 서로 더 많이 사랑한다고 느끼고 대화도 잘 통한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장거리 커플들에게 유독 강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인 아까 말했던 이상화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상화란 연인을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현상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콩깍지라는 거죠. 실제 2주에 한 번 꼴로 만나는 커플은 매일 보는 커플보다 평균 20% 정도 서로를 이상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즉,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일반 커플들보다 강한 이상화의 작용으로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상화가 어느 정도는 장거리 커플에게 순기능을 수행해주는 측면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지나치게 이상화가 된다면 서운한 감정도 많이 들거든요. 각자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관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권태기에서도 장거리 연애에 따른 권태기에 대해서 깊게 다루어 봤어요. 다른 원인들도 하나씩 더 분석하고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물 하나 없는 연애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연애 역시 마찬가지.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권태기 또한 어려움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다시 예쁘게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혼자 이유를 정리하고 방법을 찾기 힘드시다면 아래 링크된 진단지를 통해 저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재해를 위해서 당신의 연애도 진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